나와 있는 뒷 문제 22번 먼저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서술자가 전해 들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1인칭 관찰자 아니면 3인칭 관찰자란 얘기예요. 서술자가 사건뿐만이 아니라 인물의 심리를 제시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얘기지. 주인공이 회상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전달한다. 1인칭 주인공 시점. 이야기 안에 서술자가 1인칭 인물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1인칭 관찰자 시점도 되고 1인칭 주인공 시점도 됩니다. 장면마다 서술자를 바꿔 시점이 바뀌어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빨간색 밑줄. 이게 말 자체는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장담컨대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서술자 시점이 바뀌는 소설 만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답에선 좀 제껴놔도 된다. 22번 문제는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시점 찾을 수 있어? 이 문제 밑으로 내려가죠. 23번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학판 OX 문제. 황 씨는 촌사람들은 고라댁은 양순이는 선출이는 아우 이게 제일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요 사람들이 각각 어떠한 일을 하는지 확인하시면 된다. 옆에 25번 서사 과정에서 보기와 같이 도식화할 때 A, B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황 씨가 사업 실패하고 중간에 무슨 일이 있고 암소가 죽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이건데요. 잘 보면 A는 뭐뭐고 B는 뭐뭐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 모의고사에선 A 요 해당되는 부분 보고서 지울 거 좀 지우고 나머지 B에 해당되는 거 보고 2번, 5번 이런 식으로만 해서 답 찾고 그런 식으로 시간 줄이는 겁니다. A는 맞냐 틀리냐 B는 맞냐 틀리냐 다 찾아보는 거 아니야. 위로 올라와서 24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거 살펴볼까요? 기억은 누군데요? 오케이, 미리 쓸까? 기억은 직공, 니은은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네들도 지우고 남는 게 답일 겁니다. 확인하죠. 앞으로 넘어갑시다. 황 씨는 바빴다. 다짜고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황 씨가 중심 인물이에요. 바빴다라면서 인물의 지금 현재 처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지. 필로 된 무명첫 인매짐이 나는 대로 손수 둘러매고 장돌뱅이로 나섰다. 아, 쉽게 이야기하면 옷감 있죠. 옷감. 천 팔러 다니는 거지. 대전, 광천, 홍성, 화성, 청라, 남포, 웅천, 기타 등등 지명을 열거함으로써 황 씨가 바쁜 이유, 이렇게 많은 지역을 돌아다녀야 되니까 인근 장이 서는 대로 매장치기를 했다. 그냥 장돌뱅이처럼 오늘 저기 장이 선대 하면은 이거 들고 가서 거기서 팔고 내일 저기서 장이 선대 그러면 또 들고 가서 거기서 팔고 매장치기를 했다. 그 무렵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과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 한철은 그럭저럭 나가고도 남은 돈이 있게 되기도 했었다. 망한 게 아니라 그럭저럭 장사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었다 이거지. 즉 과거에는 장사가 유지되고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런 거지. 처음부터 일이 안 풀려가지고 계속 가난하고 망하는 사람 1, 잘 되다가 망한 사람 2, 누가 더 비극적이야? 잘 되다가 망한 게 더 비극적이지. 근데 이미 우리 25번에서 황 씨가 사업 실패한다는 거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라는 것이 이후로 이어지는 사건의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 조시로만 나갔더라면 조시 무엇이 처음 시작될 때 나갔더라면 시방은 지금은 흰목 젖혀가며 살아볼 텐디 그 방정 맞은 놈의 까시미룡 옆에 무명실로 어디가 있어 까시미룡 합성섬유예요. 방금 한 소리지만 소창직 직조 공장은 잘 돼 나갔었다. 무슨 말이냐? 예전에 필목 팔 때는 사람들이 이것만 쓸 때에는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었는데 합성섬유 가시미룡이 나오면서부터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는 거지. 가시미룡 때문에 아우 칸이 너무 적어. 가시미룡 때문에 황씨의 사업이 기울게 된 이유인 거지. 아유, 그 방정 맞은 놈의 가시미룡, 방가시미룡에 대해서 황씨는 확실히 부정적이야. 그렇게 방금 한 소리지만 소창직 직조 공장은 잘 나갔었지. 봉당에 들인 공장, 봉당이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집 안에 들여놓은 공장.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게 거의 없지만 간의 수공업이야. 간의 수공업. 집안에 들인 공장이 초엽해서 좋아서 헛간마저 털어 느려가며 쏠락쏠락 재미가 들랑거렸다. 옛날엔 장사 사업 잘 됐었어. 오래잖아 선출이한테 빚으로 쓴 돈도 이자부터 본전까지 깨끗이 밑을 닦을 수 있으리라 싶은 판세로 되어가던 것이었다. 자, 정보 하나 또 뽑아놓읍시다. 황 씨는 사업을 하는데 선출이한테 돈을 빌렸어. 근데 선출이는 무슨 부자라서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남의 집 머슴살이 하면서 몇 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데 군대 가야 되니까 이 돈을 황 씨한테 빌려주고 제대하면 원금이랑 이자 주쇼 하고 군대 가 있는 거야. 머슴살이 하면서 모아놓은 돈을 황 씨한테 빌려준 거지. 그리 돼가는 판에 누가 그 사업이 기울어지리라고 생각이나 해봤느냐 말이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인근 읍내에 공업단지라는 게 생기더라는 소문이 나왔었다. 공업단지가 생기고 있었던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는 거지. 간의 수공업으로는 이제 더 이상 못 먹어. 이렇게. 즉 이러한 소문, 공업단지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소문, 황 씨는 예상하지 못했었던 사건, 이게 위기가 될 겁니다. 공장 부지를 세운다고 측량을 끝냈다라더니 벌써 탱크 같은 것들이 냇물을, 냇가를 메워나가고 있었다. 공장이 두어 채 서고 이어 사람이 달린다. 사람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소식이 잇따랐다. 얘 간의 수공업 하니까 집에서 월급 주고 일 시키는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 많으면 한 10명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그 직공으로부터 부리던 15명의 계집애들이 들고 일어났었다. 15명이나 있었었네. 임금을 2배로 올려주던가 새로 선 공장으로 가게 우리를 풀어주던가 하라는 것이었었다. 월급 올려주쇼 이거야. 저쪽 공장에서에 가면 월급 많이 준다는데 나 거기에 가서 일할 거야. 나 데리고 일하고 싶어? 그러면 나 월급 올려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임금을 2배로 인상해 가면서까지 버틸 만한 사업은 아니었었다. 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으니까. 또 임금을 배로 올린다라고 해도 직공들은 장래성이 없어 희망성이 없어 라면서 무슨 핑계로든 빠져나갈 눈치를 보이고 있었다. 이미 직공들은 됐어요. 여기에서 그만두고 큰 공장 가서 일할 거예요 라고 이미 마음을 먹어놓은 상태야. 이틀 동안 쟁의도 벌여졌으나 속수무책이었다. 월급 안 올려주면 우리 일 안 해 하고 한 이틀 동안 직공들이 일을 안 했어.
그 계집애들 입에서 그만두겠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에는 이미 들어갈 자리 어디 대규모 공장으로 미리 마련해 두었었던 것이다. 새로 생긴 제과 공장, 전기기구 조립 공장은 첫 달 임금부터가 황신의 소창직 공장, 간의 수공업에 두 달치 품삯에 맘먹고 있는 것이었다. 진짜 월급을 배로 올려주세요가 근거가 있었던 거야. 인건비가 앙등 갑자기 올라가서 치명상을 입을 줄은 예측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었다. 산업화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지. 직공들이 장래에 희망성이 없다는 말에 막 희망성 미쳐도 곱게들 못 미치고 지진년들이 알을 실을 때가 돼야 시집가 버리면 그만인디 시집 가서도 불러다가 뭐 서방공대 헐락한디 결혼해서도 일하고 걸으면서도 희망성 찾을 거야? 뭐든지 배워두면 기술이지 기술이 어디 따로 있을겨? 해가면서 그렇게 무심했던 것이 탈이라면 탈이었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하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치명적인 상처가 미처 아물기도 전이었다. 황씨로서는 정말 뜻하지 않은 팔매, 돌팔매를 맞는 거지. 큰 피해를 한번 또 보게 되는데 그의 뒤통수를 갈겨버린 것이었다. 돌멩이가 날아와서 뒤통수를 맞았어. 그 큰 피해를 피할 수 없었지. 자기네가 앉아서 손으로 일하고 있던 사이 세상은 기계로 기계를 만들며 일하고 있는 걸 모른 채 한 결과였었다. 산업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었기 때문이었던 거다. 카시미론의 물결이 카시미롱 옆에 캐시미어의 감촉을 재현한 저가 합성 섬유. 물결이 쥐구멍 같은 벽촌에도 회오리 치기 시작했었다. 오, 벽촌. 시골 사람들이 어머 너무 부드럽다 하면서 카시미롱 좋아했어. 무엇이든 새로운 물건이 나왔을 때 그 물자의 효용에 현혹되는 촌사람들의 안목은 무서운 것이었다. 카시미론의 위력도 날로 그랬다. 어느덧 황신의 기계들도 거미줄을 쓰는 날이 많아졌다. 사업이 기울고 있어. 기계가 안 돌아가. 젖먹이 어린애의 기저귀감으로 밖에 쓰임새가 없는 백소창이 하나 한 장 토막에 두 서너 필 정도의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 급전된 것이다. 카시미론이 산업화를 대표하는 직물이라면 백소창은 기울어가는 사업을 나타내는 거지. 둘이서 의미상 대조. 황씨는 문을 닫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도리가 없었다. 이미 늦었지. 빠른 기계화와 변화에 무지했기 때문이죠. 쬐끔 늦었던겨. 다 시절 돌아가는 걸로 가서 눈치로 해야 하는 것을 눈치로 했어야 됐어. 어떻게? 세상의 변화에 적응했어야 했어. 황씨는 비로소 유행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미 늦었지. 크게 미친 것도 없고 번 것도 없었지만 들인 시설비는 한 푼도 못 건진 채 세상 물정에 어두웠음.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던 걸 한탄하며 조용히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가 25번의 A에 해당하는 황씨의 사업 실패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됐을까? 그러면 35번 손대러 가야 돼. 25번 손대러 가야지. 황씨의 사업 실패는 사회의 변화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 맞죠?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의 회한 잘 시대를 따라갔어야 하는데 후회하는 거 맞지? 장기적으로 하루아침에 공장 문 닫은 건 아니잖아요. 맞죠? 상황에 대한 중심인물의 행동 후회하는 거 있죠. 세태에 대한 중심인물의 관심이 나타나 있지. 이렇게 A만 가지고는 별 도움이 안 되네. 앞으로 또 다시 넘어와. 소창직 직조 사업을 실패하게 된 황 씨는 선출이한테 돈 빌렸잖아요. 돈 갚아야 돼. 어떻게 갚을 거야? 암소를 키워서 선출이에게 빚을 갚기로 한다. 황 씨와 선출이는 함께 지극정성으로 암소도 키우고 암소가 송아지를 베겨낸다. 이거는 시골에서 해보면 완전 경산한 거야. 소가 새끼 베는 건. 황 씨 집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고사가 있던 날, 황 씨의 아내 고라댁은 무심코 술찌개미 소여물통에 두어둔다. 술을 소여물통 옆에다 두는 거지. 이것을 맛본 암소는 취하는데 기분 좋은데 술 다 먹고 광으로 들어가서 술독을 몽땅 비워버린다. 요게 새로운 비극의 계기가 되는 부분인 거지. 새로운 사건. 그리고 술독을 몽땅 비워버리고 미리 말씀드릴 것도 없이 25번의 비, 암소가 죽죠. 소의 죽음의 원인이 되지. 술 먹어서 죽어. 고라떼기 두 눈을 뒤집어 뜨며 소란을 떠는 바람에 당황했지. 놀랐어. 황 씨가 뛰어나왔고 이어 선출이, 수송이, 곽서방, 철호가 머슴방에서 뛰어나왔지. 외양간에 비워져 있다라는 걸 발견한 것도 양순이. 누구냐면 황 씨의 아들이에요. 얼라 엄니 소 어디 갔디야? 소? 사람들은 광을 버리고 외양간 앞으로 몰려서 법석거리기 시작했다. 소가? 소요? 큰일 났네. 소 죽이겠는디? 그들은 같은 순간에 각기 한마디씩 뱉으며 대문 밖으로 내달았는데 이 사람들 마치 자기 소가 없어진 것처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네. 한결같이 도둑이 들었다거나 술찌개미 도둑이 들었다기보다 술찌개미로 목을 축인 소가 거나이지자 계속 술래를 풍기는 광을 곁에 두고 더 참지를 못해 곶빗줄을 끊었는지 풀었는지 하고 나와서 대가리와 뿔로 비벼 광으로 들어가곤 술 한 똑을 다 먹어 치운 것으로 추측을 한 거였었다. 고라떼 간음으로는 쌀 한 말을 담아 걸으면 보통 막걸리 10말. 그러니까 소는 넉잡아 막걸리 너마를 가우치를 단숨에 먹어친 거였다. 그냥 막걸리 많이 마셨어요. 이 얘기인 거야. 한 말에 18리터 정도 되는 거니까 48에 32. 어휴, 한 70리터 마셨어, 술을. 이렇게. 선출이와 황 씨는 눈이 뒤집혀 있었다. 충격받았겠지. 놀랐죠. 당황했을 거예요. 왜? 소가 술 먹으면 그냥 조금 먹고 말면 말겠는데 이거 새끼까지 뱉는데. 게다가 위로 올라와서 잠깐 볼까요? 밑으로 내려갈까? 소를 어떻게 키웠어? 지극정성으로 키웠거든. 이거 거의 이 집의 전 재산이야. 아니 간이 뒤집혔는 줄도 모를 일이었었다. 여기 요 대사 누가 한 말이에요? 서술자가 한 말이에요. 자, 이 정도 읽었으면 이젠 체크해야지. 최소한 몇 인칭은 아니야. 1인칭은 아니야. 나가 한 번도 안 나왔어.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22번에 3번, 4번 지울 수 있어. 3번, 4번 아니야. 무조건 아니야. 이렇게. 게다가 아직까지 장면 서술자 바뀌진 않았으니까 그거는 조금 대기해 봅시다.
소는 황신의 밤마당가에 우물도랑 건너 타작마당에서 주정하는 중이지 주정이 아니라 속에서 난 불을 끄는 꼴이었다. 펄펄 뛰다 나뒹굴고 비틀거려 일어났다. 대가리를 쳐박고 엉덩춤을 한창 추는가 하면 무릎을 꿇다가 옆으로 자빠져져서 비동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저 한갓 장승이 달리 없었다. 소, 이 큰 애가 취해서 비틀거리는데 옆에 가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아? 깔리면 죽는데? 다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술 취한 소의 행동 묘사. 그리고 어디가 있어? 술 취한 소의 행동 묘사. 이 정도면 꽤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입니다. 그저 사람들은 장승이 달리 없었다. 아무런 대책이 없이 멀거니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선추리와 황씨가 뛰어들어 고삐를 잡으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두 사람을 붙들고 늘어졌었다. 왜? 위험하니까.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그랬나. 소가 탈진해버리자 황씨는 내 소 살리라 울부짖기에도 지쳐 두 다리를 뻗고 주저앉았고 선추리는 푸닥거리 끝난 뒤 떡 못 얻어먹은 사람 마냥 싱거운 얼굴에 허수아비 옷을 벗겨 입힌 등신이 되어 있었다. 황씨는 주저앉아서 절망적이었고 선추리는 어때? 정신을 잃어버렸지. 놓고 있어. 속으로 황씨가 생시 아니 꿈속이라기도 바랄 즈음 선출은 차라리 사람 죽는 꼴을 봄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난 뒤의 일이지만 모두가 넋이 나가 있는 사이 누군가 소리 질렀다. 집토매 가져와! 소 얼어 죽겠어! 누군가가 집놀이를 헐고 집 몇 단을 가져왔지. 이윽고 마당 한복판에 아닌 때 아닌 모닥불이 화롱화롱 타일렀지. 누군가가 먹은 걸 토악질 시켜 개원해야 산다고 양순이에게 맷돌에 녹두를 타오게 재촉을 했다. 마을 사람들 진짜 열심히야. 이 소 살리는데. 부랴부랴 맷돌에 녹살 낸 녹두가루를 맹근한 물에 타서 소 주둥이에 한 대야 들어갔지만 워낙 의식불명인 판이라 시간이 가도 별 효과가 없었어. 이런 경우에는 수의가 박사라도 소용이 없겠다라는 소리만 잦아들 무렵 아무 대책이 없는데 소가 잠들었고 깊은 잠이었지. 아주 실신한 거라고 사람들은 믿었어. 아직까지는 희망이 요만큼 있어. 날씨는 섣달 날씨였고 추워. 날아나는 바람은 삼경을 넘어들었는데 소가 어른인 마냥 한가운데선 불티만이 하늘 높이로 치솟곤 했었다. 거기서 그만이었다. 소가 죽었네. 아무런 보람이 없었지. 암소는 지 한 몸만 믿고 걸었던 기대와 희망을 헌 멍에 벗어 던지듯 하고 결국 가죽만 남게 되었다. 죽었어. 배신을 해도 유만무동이지 배신을 해도 정도가 있지. 이 괘씸한 놈아, 이 괘씸한 놈. 황씨가 소에게 달려들어 덜미를 꼬집어 뜯으며 혀를 깨무는 뒤에서 고라댁은 어서 날이 새어 소배를 가르고 태중의 새끼를 꺼내면 푹 고아서 남편 몸보신이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 고라댁은 소의 죽음을 이미 받아들였어. 새끼 뱉잖아? 그거라도 깨서 좀 고아 먹여야겠다. 우리 남편 몸보신이라도 시켜줘야겠다. 그나마 현실적이야. 그러한 생각과 함께 모닥불에 집단을 더 얹었다. 그렇게 열심히 소 살리려고 했었던 마을 사람들 속으로 죽은 고기는 반값이니까 몇 근 사두면 금음 대무까지 곰국을 해먹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을 사람들 이제 계산적으로 돌아들었어. 고기 좀 싸게 살 수 있겠는디? 겉으론 하늘 아래 이 동네 서고 소가 술 취해 죽었다라는 건 처음 듣고 처음 본다라고 탄식이 거듭이었다. 25번 먼저 손댑시다.
소가 죽은 것은 고라떼의 실수 때문인 거 맞죠? 사건에 대한 중심 인물의 원망. 배신도 유분수지. 하룻밤 사이에 단기적으로 일어난 살이죠. 문제 해결하려고 토하게 하고 지프로 덮어주고 불 피우고 공동체, 마을 사람들에 대한 중심인물 황 씨의 반감은 없어. 그래서 25번의 정답 5번. 22번 확인하러 갈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아. 황 씨의 속마음 다 나오거든. 사건뿐만이 아니라 인물의 심리를 서술한다. 2번 정답. 주인공 황 씨가 회상하고 자신의 경험 전달해 주는 거 없어. 이야기 안에 서술자 1인칭 아니야. 서술자 끝까지 바뀌지 않죠. 22번의 정답은 2번. 23, 24번 2분 드려요. 시작. 자, 살펴볼게요. 소창직 직조 사업이 어려워진 것도 맞고 매장치기 한 것도 맞지.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일을 시작하면서 초반에 매장치기를 했고 그럭저럭 잘 되다가 망한 거지. 그러니까 순서가 틀려. 제발. 23번에 1번 틀리죠. 이게 먼저고 그러다가 사업이 어려워졌지. 마을 사람들은 카시미롱의 새로운 마음이 빼앗긴 건 맞고요. 암송아지를 베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빨리 날 새면은 배 갈라서 송아지 꺼내서 남편 고아줘야지. 양순이는 외양간에서 암소가 사라진 걸 처음 발견했다. 양순이가 어머에 소 어디 갔소? 얼라 엄니 소 어디 갔샤? 라고 이야기한 것. 외양간이 비워져 있는 걸 발견한 것도 양순이었다. 맞는 얘기죠? 양 5번 선출이는 암소가 수레 뒤에 날뛰는 걸 제지하지 못했지. 가서 말리려고 했는데 그걸 또 마을 사람들이 말려줬으니까 정답 1번. 23번에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직공들은 마을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임금 인상을 위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성하면서 이틀 동안 일 안 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1번 맞는 얘기지. 나머진 다 틀린 얘기. 오케이 됐어. 잠시 정지.